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법원에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의도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통매음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대륜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도움 주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 변호사 김명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명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매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지 말아야 할 대응까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민님은 통매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뉴스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으로 통매음 고수가 늘어났다는 기사를 많이 좀 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해볼 통매음 대처 방법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지민님 말씀처럼 최근에 디지털 매체의 발전에 따라서 통매음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통매음을 접하시는데요. 정작 정확한 뜻이나 대처법을 아시는 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먼저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중요한 성범죄 중에 하나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통신매체가 생활 전반에 깊게 들어선 시대이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인 통매음이 특히 삶과 밀접한 범죄로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할 텐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삶과 밀접한 성범죄라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지민님께서 긴장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얼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찰 조사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혹시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무래도 초기 대응? 네, 맞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매음도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지요. 필요한 대처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실제로 나누었었던 그 대화 내용은 대화의 취지와 해당 발언이 혹시 피해자로부터 유도되었는지 여부 또는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해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두고 피해자와 어떤 의도의 대화였는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가 될 대화 내용은 피의자 측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이 문제 삼는 혐의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야 준비를 잘 해서 그 의도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군요, 굉장히. 네. 세 번째는 고소장을 기반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해석될지 파악한 이후에 대응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대화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진술 방향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안내를 드려도 어려워하거나 당황하셔서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다?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바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편안하게 조사에 대처하실 수가 있고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피해서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약간 그림이 그려지긴 하는데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하면 안 되는 대응들도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지민님 습득력이 매우 훌륭하신데요. 그럼 이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민님께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아봐야 벌금형에 불과한데 그냥 내일 오후 2시까지 나와서 빨리 조사받고 가라 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일 2시? 일단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있는 대로 긁어 모아가지고 증거로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급하게 준비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민님 말씀처럼 수사관의 경미한 사건이라는 말에 긴장을 풀고 경찰 측에서 지정한 시간에 무작정 출석할 경우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없어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다면 수사관의 말에 끌려가지 마시고 일정을 1, 2주 정도 뒤로 미뤄서 충분히 준비하신 후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을 가벼운 성범죄로 생각하시면 그 방심이 조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조사는 통보된 일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는 거다? 충분히 준비되고 가는 거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절대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와 같은 좋은 의도로 연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주의사항도 들으시면 당황스러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피해자에게 섣불리 사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과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유죄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법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처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성급하게 혐의를 부인하려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보통 고소인이 대화 내용을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화의 맥락과 추가 자료 등을 통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의 객관적인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 절대 통매음 혐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통매음이 법정형이 다소 다른 범죄에 비해서 낮아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심하다가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돼서 전과가 남게 된다면 공직 지원이나 취업 등의 막대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사회적 불이익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지민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사실 이렇게 좀 인터뷰를 준비하다가 기사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게임상에서 피해자 부모님에 대해 성적인 조롱이나 비하를 하고도 통매음 혐의를 벗었다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같은 비하를 했는데 왜 형량의 차이가 있는 건지 진짜 궁금했어요.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그 사례는 앞뒤 대화의 맥락을 잘 살펴봐야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방금 지민님께서 보셨던 사례는 사실 1심과 2심 법원은 범죄 성립을 인정해가지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그와 달랐던 것이죠.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피해자 부모님에 대한 성적 비하의 메시지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법원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의도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통매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매음의 특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증거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떠한 취지로 또는 어떠한 의도로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지 논리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렇게 오늘 변호사님이 통매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많이 알아갔어요. 물론 대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건전한 채팅 문화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통매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법무법인 대련 유튜브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면 변호사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좋아요랑 구독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